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며칠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거의 물어뜯는 수준이었죠. 물론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있지만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뭘 하든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가 조용히 있으면 왜 영부인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또 공격을 하겠죠.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목을 보시면 김건희 저 줄리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에 윤호중 잇몸 웃음 터졌다. 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한때 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에 이어진 취임식 만찬이었는데,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윤호중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아주 활짝 웃고 있죠. 마치 새새끼처럼 잇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런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주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아주 험한 댓글들을 쏟아냈었습니다. 당시 윤호중 위원장을 비판한 댓글인데 보시면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국민의 적, 아주 좋아 죽는다. 남자 새색시가 저런 모습일까? 역겨움이 하늘을 찌른다. 윤호중 씨 해벌쭉 좋아 죽는 모습, 민주당 비대위 망신이다. 정권을 내주고도 시시덕거리는 게 비대위원장이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 별꼴이죠. 아니, 취임식 축하 만찬에 가서 그럼 웃어야지 웁니까? 그래서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저런 반응을 보면서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당시 둘 사이에 진짜 오갔던 대화 내용이 뭐냐?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저런 웃음을 터뜨린 것이냐? 자,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사가 바로 저 기사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줄리 아닌 거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그 대화 내용은 김 여사가 그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호중 위원장이 둘 다 파평 윤씨 종친이다. 그리고 시아버님과 학렬이 같다더라.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 좀 잘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을 했었다. 자,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이 좀 더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촛불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 장윤선 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쪽 진영 사람 같죠. 자, 이 사람이 그 만찬 뒷얘기를 소개를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그 파평 윤씨 종친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윤호중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내 지역구에 어머님 친척이 장사를 하고 계신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의 그 모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 친척이 우리 지역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분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제가 줄리 아닌 거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굉장히 당황해서 아니 제가 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머쓱하게 웃었는데 그때 웃는 그 모습이 저 사진으로 저렇게 포착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장윤선 씨는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에게 들었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인 판단에는, 즉 윤호중 위원장 판단에는 장소가 대통령 취임 기념 귀빈 만찬장이었고 또 초면인데 영부인이 대뜸 줄리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김 여사께서도 처음 이렇게 귀빈들을 만나는 자리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이제 줄리라는 얘기가 나왔다. 두 분이 만찬장의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하신 얘기다.
기자들도 당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는 설명인데 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당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개 석상에서 제가 줄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아직도 저를 줄리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대선 내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줄리라는 공격은 역대 이런 여성 비하, 여성 인권 요린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분노가 컸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역대 어떤 여성 정치인을 향해서 또는 어떤 대통령 후보 부인을 향해서 이런 식의 비난과 공격을 한 적은 없었죠. 아니 멀쩡히 잘 사는 남의 집 와이프를 향해서 너 술집 여자지 하는 이런 모욕적인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지금의 야당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이건 여성에 대한 이건 인권 유린이고 여성 비하, 여성 혐오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공격인데 그 어떤 여성 단체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심각하다. 저런 진영 논리 정말 참담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줄리라는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온 전문직 여성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라는 이 회사는 이 미술 전시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자, 지난번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준 게 그 마크 로스코어 전 전시회 도록이었죠. 자, 마크 로스코어라는 화가는 러시아 태생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그 작품을 아주 국보급으로 취급하는 이런 미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그 현대 미술에서 그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작품 뭐 하나당 뭐 거의 1,000억 이상 거래되는 게 수두룩하니까. 자, 그래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현재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거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이 코바나 컨텐츠는 워싱턴 갤러리, 즉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던 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품들만 대거 들여와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셔널을 일으켰는데 2015년 그해 정말 히트를 친 전시회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수여하는 모든 전시회 관련 상을 다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이 마크 로스코저는 역대 미술 전시회 역사상 보험사들의 보험평가액으로는 가장 액수가 높은 역대급 금액이었는데 보험평가액이 거의 1조 8천억을 육박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현대미술 작품을 그렇게 많이 들여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런 전시회였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외에도 이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전시회, 아주 훌륭한 전시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르꼬르비지의 전이라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은 이 미술계에서 아주 계속 연이어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전시회였죠. 이런 훌륭한 전문직 여성을 술집 접대부라고 몰아붙였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분의 이 미술 전시 기획자로서의 그 경력을 보면 줄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는 그 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말 코웃음을 쳤는데 어찌되었든 얼마나 억울했으면 윤호중 위원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줄리 아닌 거 아시죠? 이런 말을 꺼냈겠습니까? 저는 해프닝으로 끝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줄리 의혹, 정말 여성을 향한 이런 모욕적인 공격,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